토글 버튼 객체 지향 자바스크립트 프로타입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크업이나 스타일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코드를 보셔야 되는데요. 데모 코드에 보게 되면 데모는 윈도우에 있는 y9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의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 함수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에서 버튼 중에 클래스 값이 데모 토글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버튼 요소를 가지고 와서 노드 리스트로 버튼 수에 담게 되죠. 화면에서는 A 토글 버튼과 B 토글 버튼을 수집해오게 됩니다. 버튼스 어레이는 배열의 슬라이스 메서드를 콜로 빌려쓰기를 해서 유사 배열인 노드 리스트를 배열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toggle call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뒤에 보도록 하고 buttons array, 즉 배열 객체죠. A toggle 버튼과 B toggle 버튼이 원소로 있는 배열 객체를 순환 처리하기 위해서 for each 구문을 돌리고요. callback 함수 내에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버튼,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인덱스 값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버튼은 A 토글 버튼과 B 토글 버튼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new를 사용해서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전달받은 생성자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객체 지향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토글 버튼 컴포넌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토글 버튼 컴포넌트에 실제 돔 객체인 A 토글 버튼 그리고 B 토글 버튼을 순환할 때마다 전달해주게 되면 토글 버튼은 토글 버튼 객체가 되는 것이죠. 생성자 함수로부터 생성된 토글 버튼 객체가 여기 할당이 되고요. 토글 버튼 객체는 객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onTogg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토글 callback이라는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코드는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건문이죠. i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0이 아닌 거니까 A 토글이 아닌 B 토글, 마크업 순서가 A 다음에 B거든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겠죠. 그러니까 A 토글이 아닌 B 토글의 경우는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토글 메서드를 실행해라. 즉 그 얘긴 즉슨 토글 버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토글 메서드를 실행해서 초기에 한번 토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즉 활성화시킨 것처럼 보여줘라 라는 코드입니다. 만약 이 값이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 토글 버튼이 아닌 A 토글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른 A 콘텐츠가 토글된 형태로, 즉 활성화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조건 처리에 의해서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토글, 만약 버튼이 3개라면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들을 모두 활성화시켜라 라는 코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oggle callback이라고 하는 함수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 당장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oggle 버튼, 즉 생성자 함수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죠? toggle 버튼 함수는 위쪽에 있는 toggle 버튼 컴포넌트 모듈에서 코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윈도우에 y9 객체가 있을 경우는 y9 객체를 그대로 쓰고 없을 경우에는 빈 객체로 윈도우에 있는 y9이라는 속성의 초기 값으로 빈 객체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현재 윈도우 전역 객체에 y9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은 거짓이고, 즉 빈 객체가 y9이라고 하는 속성이 할당이 됩니다. 고로 $의 경우는 window.y9이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내부에 사용된 글로벌의 경우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 있는 펑션 토글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각각 프로타입이 설정되어 있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버튼의 경우는 첫 글자가 대문자죠. 즉 이것은 생성자 함수이고요. 토글 버튼은 돔 노드를 전달받습니다. 이 돔 노드는 실제 문서 객체에 존재하는 알리먼트 노드, 즉 요소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코드에서는 버튼스 어레이를 순환해서 각 버튼을 전달할 때 A 토글 버튼, B 토글 버튼을 각각 전달해서 생성을 하기 위한 생성자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돔 노드를 전달받고요.
그 돔 노드를 생성된 객체의 언더바 버튼. 자, 앞에 언더바가 붙은 것들은 다 비공개란 뜻입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돔 버튼, 즉 A 토글 버튼이 들어와서 토글 버튼으로 생성된 객체, 바로 토글 버튼이죠. 토글 버튼의 언더바 버튼이라는 속성에 A 토글 버튼이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itial 토글 state는 말 그대로 초기 토글 상태 값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값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undefined겠죠. undefined를 반전시키게 되면 true가 되고요. 그 반대를 시키게 되면 false가 되죠. 즉 undefined, null, not a number 이런 것들은 모두 불리한 값으로 바꿨을 때 모두 자체의 값으로 false로 변경이 됩니다. 그걸 위한 값이죠. 만약 이 값이 전달을 할 때 true라고 전달을 했다면 이것은 초기 상태 값으로 true가 됩니다. 즉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의 반대의 반대는 true가 되겠죠. 이 토글 버튼 객체의 언더바 state 토글이라는 값은 true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state 토글은 상태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컴포넌트가 가지는 상태값. 그 다음에 on 토글 callback은 null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현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초기 값으로 null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this.init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성자 함수를 통해 생성된 모든 토글 버튼 객체는 프로타입을 상속받기 때문에 프로타입의 능력인 init, 즉 토글 버튼을 초기화하는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 이 맵에서 해주는 일은 this.button은 실제 돔 객체를 가리키죠. A 토글 버튼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A 토글 버튼에 클릭을 하면 this.handle toggle bind this, 여기서 handle toggle의 경우도 아래쪽에 있는 메서드죠.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 bind 구문이 없으면 this는 this.button인 돔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내에서 this는 A 버튼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state toggle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없죠. 왜? state toggle은 토글 버튼의 객체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ind this를 통해서 객체 그 자체를 내부의 this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언더바 핸들 토글 코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더바 스테이트 토글 값은 현재 false죠. 이 false 값을 반전시켜서 다시 할당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false의 반대인 true 값을 할당시켜라, 즉 상태를 변경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this.on toggle callback이라는 것이 함수로서 실행이 되기 위한 조건은 this.on toggle callback이라는 것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null 값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null인 경우는 이 함수 구문은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함수라고 한다면 그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조건 처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e.prevent default, e.stop propagation의 경우는 이벤트의 전파를 차단할 때 쓰고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을 무시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토글 메서드의 경우는 단순하죠. this.toggle, 즉 A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가 toggle입니다. 아래쪽에서 실행한 구문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버튼을 마치 사용자가 클릭한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토글 버튼의 on 토글이 있죠. 이게 중요한데요. on 토글은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데 토글 버튼의 on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스텀 이벤트인 것처럼 처리가 돼요. on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on 토글은 토글 콜백 함수, 즉 함수를 전달받는데요. 이 함수를 전달받게 되면 토글 콜백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의 코드를 봤을 때 토글 콜백이라는 것이, 즉 전달받은 토글 콜백이라는 것이 함수가 맞다면 토글 콜백을 this. 즉 객체죠. 토글 버튼 객체에 on 토글 콜백이라는 속성에 할당해라 라는 뜻이고요. 만약 전달된 게 함수가 아니면 비워라, nul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토글 콜백 대신에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이 객체가 전달됐을 때 그 객체는 펑션이 아니죠. type of 값이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거짓이고 결국 null이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앞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은 null이니까 이것은 함수가 아니므로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oggle callback이라는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는 결국 어떤 함수냐? 업데이트 함수가 됩니다.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줄 때 callback, 재호출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조건을 보세요. 토글 callback의 함수가 맞죠? 이게 참이죠? 그러면 전달받은 토글 callback을 객체에 온 토글 callback이라는 속성이 할당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null이 아니죠. 초기에는 이 값으로 설정이 되지만 여기에서 온 토글을 통해 토글 시 업데이트, 즉 callback 할 함수를 전달받았으므로 그것을 설정해줌에 따라 이제 이것은 함수가 돼요. 그러면 언더바 핸들 토글은 언제 실행되느냐? 버튼을 클릭할 때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클릭을 해요. 그때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토글 callback 함수를 실행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눌러도 실행 그런 의미인 거죠.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토글을 누를 때마다 실행할 함수를 생성자 함수 로직 외부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콜백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생소하시다면 jQuery를 생각해보세요. jQuery가 있는데 어떤 특정 타겟이 있어요. 그때 on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고 외부에서 사용자가 펑션을 전달해서 어떤 코드의 로직을 작성하죠. 바로 이때 전달하는 것이 뭡니까? 콜백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객체를 생성하는 외부에서 뭔가를 전달해가지고 내부에서 사용할 때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글 콜백만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토글 콜백 코드를 해석할 때 이때 이 함수, 토글 콜백 함수는 이지 토글과 토글 버튼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게 매개 변수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서 실행해요? 전달을 하고 내부에 가서 할당이 된 다음에 언더바 토글이 실행되는 구문은 여기죠. 이때 this.state toggle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true 또는 false 둘 중 하나겠죠. 그 값을 바꿔치기 하는 형태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이 값은 true 또는 false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false가 전달되고 true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튼 자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 누구니? 나 이런 뜻이죠. 나 A 버튼이야. 나 B 버튼이야.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실행했으니까. 그럼 함수가 실행됐기 때문에 is toggle의 경우는 여기서 전달되는 true 또는 false, 토글 상태값이고요. 토글 버튼의 경우는 바로 객체를 생성할 때 할당받던 버튼이죠. 즉 A 버튼 또는 B 버튼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글 버튼, 여기서 얘기하는 토글 버튼은 A 버튼 또는 B 버튼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토글 버튼에 클래스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클래스를 가져오면 이 토글 클래스 네임을 가져오겠죠. 그럼 A 버튼의 경우는 데모 토글 언더바 A, B 버튼의 경우는 데모 토글 언더바 B를 가져오는 거죠. 그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로 클래스인 애를 찾는데 하이픈 콘텐츠를 찾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컨트롤링 할 애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A 버튼의 경우는 얘를, B 버튼의 경우 얘를 찾아요 라는 뜻인 거죠. 그게 토글 타겟이 되겠습니다. 이 토글 타겟의 경우 opacity 값을 조정하는데요. isToggle, 즉 이 함수가 실행될 때 isToggle 값이 true면 참이란 뜻이죠. 참이면 1을, 즉 참이면 불투명도를 1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0.5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코드 로직 구문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이 isToggle 전달받은 값이 참이면, 즉 true이면, false이면, true이면 true라는 뜻이죠. 그럼 토글 버튼의 텍스트 콘텐트, 바로 이걸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죠. 바꿀 때 토글 버튼의 텍스트 콘텐츠에다가 반짝반짝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언제? 토글 값이 참이면. 그런데 클릭해서 false가 되면 이때는 토글 버튼의 오리지널 컨텐트로 바꿔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리지널 컨텐트가 타겟 토글 버튼에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요. 아니야, 토글 버튼에 오리지널 컨텐트라는 속성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근데 있을 리가 없죠. 토글 버튼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A 버튼 또는 B 버튼인데 A 버튼, B 버튼은 오리지널 컨텐트라는 속성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뭘 하려는 뜻이에요? 토글 버튼 객체에 오리지널 컨텐트 속성 값으로 토글 버튼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컨텐트, 즉 A 토글이라는 문자 또는 B 토글이라는 문자를 할당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느슨한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의 속성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글 버튼에 오리지널 컨텐트 값이 없으면 그 오리지널 컨텐트 값으로 기존의 값을 추가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이런 상태였죠. 이때 A 토글을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태에서 토글된 거죠. 그러니까 A 토글 문자, B 토글 문자를 보존해라 라는 뜻의 코드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딱 한 번만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만 추가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하게끔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계속 실행될 텐데 그때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할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아래 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처음 페이지 로드인 다음에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왜?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실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값을 가지고 와서 계속 추가가 돼버리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실행해야 돼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클릭할 때마다 원래 오리지널 값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코드 로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대략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자가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해설로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